지난번 200회 때 제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거짓말인지는 알지만은 기분 좋은 말을 들었어요. 200회 강의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였다. 이게 치 박사님께서 저에게 꼬이는 말로 그 말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어버이날 특집에 좀 또 올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혀주면요, 남자들은 축혀주면 뛰어요. 그래서 그런 기분이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뭐 먼저 들은 분이 똑같이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얘기했던 PPT는 다 지웠습니다. 그 새로운 주제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그 책을 쓴 게 하나가 이보교 행복 디자인이라는 책 가지고 행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주제로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시간이 먼저는 세 분이 하던 것을 두 분이 하는데 또 앞에 하시는 선생님이 그 길게 안 하신대요. 그래서 그럼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하십시오. 이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소개하는 것은 어쩌면 강사들이요. 이 강사 소개할 때 프로필이 긴 사람이 강의 잘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이름만 쓴 사람이 잘하는 건데, 그러다 아마 이제 처음 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 이제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 책 뭐 상도 받고 뭐 책도 몇 권 쓰고 뭐. 근데 한 가지 저의 얘기를 좀 뭐냐, 제가 떠나기 전에 다 나눠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품을 한 200여 점을 도자기로 시작해서 악기, 골프채 모두 나눠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최 박사님도 집사람이 쓰던 악기 하나를 갖다가 나와 여기 지금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물건을 나눠주면 되는데, 물건을 나눌 때는 살아있을 때 줘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갖다가 그걸 쓰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지금까지 밤새워 공부하고 했던 지식과 체험과 경험과 이것을 죽으면 책은 되지만 나눠주려면 책을 써야 되는 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말 강의를 한다. 강의는 그런 기분인데 왜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200회 때 왔던 것이 여기 착각하지 말고 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람 사는 얘기와 행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생의 삶의 지혜는 뭐냐 이런 얘기를 주저없을 텐데 이걸 간질 느끼는 걸 빼고 약해서 그냥 오늘은 나의 체험과 행복을 나눠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204회의 시부아 포럼에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순간을 행복하려면 딱 이게 필요합니다. 강사할 일이 있습니다. 강사는요, 맛집의 주인장과 주방장과 똑같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고 영양가 있게 하고 또 먹고 싶게 해야 되는데, 강사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공감 가는 강의를 해서 다시 듣고 싶은 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할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집사가 자니까 맨 자요. 졸리잖아요, 잘. 그러니까 목사가 권사님 그거 다니면서 자는 사람 깨워주세요. 그러니까 권사가 이러는데 혼자 말하는데 다 들었어. 잠은 지가 들게 했고 깨우긴 나보고 깨워. 근데 강의자가 되는 모든 건 강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저희 강의할 때요, 대개 주최측이 얘기한다. 전화기 꺼두세요. 조용히 하세요. 집중해 주세요. 뭐 이러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강의 들으면 나가셔도 되고, 듣다가 나갈 때 그냥 나가게 못하면 야 그게 강의냐? 내가 해도 너보다 낫겠다. 이러고 나가도 되고, 또 옆 사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또 얘기 막 해도 되고, 왜냐? 내가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내 소리가 더 크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냐? 수준 높은 교육은요, 저장 공간을 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선입관과 편견
모두 버리고 집중해 들어야 된다. 저장 공간에 들어오는 얘기는 USB에다가 저장하려면 영화 한 편 넣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간을 채워놓고 다른 생각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준 높은 고객은 음식이 맛이 있으면 먹고 나서 맛이 있으면 감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누구한테 하죠? 주인. 주방장한테 아니면 주인한테 하잖아요. 예. 이게 C급이야. 맛이 있으면 다른 데 나가서 해줘야 돼요. 저 집 맛있다. 맛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맛없다 그래. 저 집 가지 말으라고. 근데 오늘 얘기는 얘기가 재미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학교에 집중해달라. 우리가 그 자리에 늘 뭐 지금이 뭐 제일 좋은 게 뭐 현금이고 뭐 황금이고 뭐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지금이다 그랬는데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무엇을 담아가려고 하느냐 이 강의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깨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이 세 개가 있습니다. 꿀병, 꽃병, 물병입니다. 담긴 물건을 쏟아내면 모두가 이름은 병입니다. 감긴 거에 따라서 꿀병도 되고 꽃병도 되고 물병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이 아무리 예뻐도 쓰레기 담으면 뭐죠? 쓰레기통을 놨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뭘 담느냐에 따라서 무슨 인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할 때 저 야한 사진에 죄송합니다. 남들은 원왕이잖아요. 저런 모습이. 동물은 힘만 저렇게 세면은 왕이 됩니다. 모든 암것은 힘세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힘이 세도 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상류사회에 갈 수도 없고 지도층이 될 수가 없고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게 새마을연수원에서 크로징 강의 제가 하는 건데 전부 나한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으냐? 오늘 여러분은 나한테 뭘 들으려고 그러냐? 딱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줄 것은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전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앞에 고급을 잡지 않느냐? 고급스럽지 않은 거냐? 정보가 다 나쁜 정보도 있습니다. 도박꾼의 좋은 정보는 도박하는 장소잖아요. 도박꾼의 지식은 속이는 거야. 도박꾼의 가치는 돈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마음의 저장 공간을 비워가지고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정보와 지식과 가치를 담아가자. 이걸 내가 나눠주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펼쳐놓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40화자 잘 키워놔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걸 딱 믿진 않지만은 부정은 안 합니다. 근데 누굴 만나느냐 그 사람이 우연이었냐 필연이냐 인연이 있다 만나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부모죠. 부모. 어느 사람이 부모를 잘 만났나 봐. 세상에 그런데 처녀가 맞선물로 가는데 신랑님이 나쁜 놈인가 그게 나쁜 놈이 있어요. 세상에 만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했대요. 얼굴이 참 재밌게 생기셨네요. 이런데 유머스럽잖아요. 집에서 생각하니까 재미있으면 웃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웃기면 오남이 아니면 친동선이야. 아 그래서 개그맨이야? 그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하나밖에 없다. 좀 이쁘게 나누지. 오늘 맞선 보러 갔더니 그러면 나를 못쓰게 내가 놀렸어 했더니 엄마가 열받으니까 장난을 방석더니 딸 앞에 가더니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정중히 사과했어. 딸아 미안하다. 나도 너를 이쁘게 싶었어. 노력하는 거 아니야. 너를 이쁘게 하려고 동네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갖다 있는데 너 아버지가 중간에 껴들어 말해. 작품이 이쁘게 말이야. 아버지를 잘 만난다는 거, 부모를 잘 만난다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특히 오늘 같은 날 강사 잘 만나야 돼요. 현찰을 하면요, 감히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헛소리 받다가 시간만 끌고 끝나고 종을 쳐도 끝나는 거 한 사람 있어. 이런 사람 만나면요, 왕재수야. 소금 뿌려야 돼. 그래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강의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교육이죠. 똑같은 형제라도 대학 졸업한 사람하고 초등학교 가는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일본 폐단병들이
남쪽에 어느 나라에 숨어 다니다가 20몇 년 만에 발견됐잖아요. 보니까 동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습을 하거나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왜 인격을 중요하냐? 인격은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빌딩에 3,000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다 달라. 어느 사람은 30억, 10억, 5억, 1억, 5천만 원, 3천만 원 청소하고 앞에 하는 사람은 종일 뛰어다니고 하는데도 연봉은 3천만 원이야.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그렇습니다. 존이 가짜.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인생은 선택을 해야 돼. 초이스. 죽을 때까지 뭘 선택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기술과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가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행복은 여기에 기초를 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숭일대학교의 안경훈 교수가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내가 그분 책을 일찍 읽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세 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분이 제일 중요한 선택은 좋은 직업을 가져라. 노동가치 고부가치 하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배우자 결혼을 잘해라. 사실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선생님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건데 뭘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한번 해보고 후회하든지. 근데 여자를 잘 만나면 너 행복하겠지만 잘못 만나면 철학자 된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가치관이죠. 가치관. 어느 분은 종교 신념 사상인데 기독교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생명 바쳐 하나님을 모신다 말씀이에요. 청경책을 밟고 넘어가면 사는데 안 밟고 넘어가면 죽는데 밖을 다 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어느 사람 불교에 가서 나무 관세음 뭐 사는 건단 말이죠. 이건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이 중요하지만은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납하면 되잖아요. 직업 바꿀 수 있어? 마누라 바꿀 수 있어? 가치관 바꿀 종교 절에 다니다가 교회 다닐 수 있다 이게요. 그런데 문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가치를. 이 고탄성이에요. 고탄성이. 하나 아마 3,000원 아니면 5,000원 정도 살 거예요. 한 송이. 작은 것이라도. 이거 사가지고 오늘 샤워 한번 안 해본 분은 한번 해보세요. 하나 사들고 집에 가서 벨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꽃을 든 남자는 좀 꽃 씨름돼야 되니까 띵동 하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혹시 택배인가 뭐 이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면 그냥 나야 이러지 말고 누구세요? 그러면 까꿍. 아내가 아마 미소가 찾으러 나올 거예요. 손으로 미소가 당신이 있는 곳이야. 이럴 때 오늘 강사가 사주래 이러면 안 돼요. 오다 보니 꽃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사왔어. 꽃이 예쁠까 당신 올까 궁금했어. 아내 옆에 꽃을 갖다 대고 얼굴 한번 꽃 보고 얼굴 보고 꽃 보고 역시 꽃이 이쁘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때 조심해야 돼. 꽃보다는 당신 한다고요. 그리고 왈칵 와가지고 이마에 맞춰가면서 여보 사랑해 하고 죽은 그때 받아든 5,000원의 가치는 아내의 손에서는 얼마 들까요? 가치는 이동하면서 가치가 받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도 여인의 목에 걸리면 이게 보석이잖아요. 대주에 던져주면 아무 가치 없잖아요. 다해가 보석이잖아요. 세팅해서 손가락에 끼면 보석이지만 발바닥에 깔고 다니면 모래보다 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환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환이 불가능해. 출생연도 10년만 젊었어도 나는 부모가 왜 저 부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나는 왜 하필 이 지역에 태어났나? 난 피부색이 왜 이렇게 검게 태어났나? 왜 가난해서 왜 불편히 태어났나?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냐? 이게요, 어느 사람이 세상에 TV에 나와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난 그 사람은 참 좀 웃기더라고요. 사회자가 모르겠어요. 아니 둘이 정이 좋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태어나도 두 분은 다시 교단을 하시겠다 했더니 남자들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 한 번 안 했다 그래 대만 난다니까. 여자한테 사모님도 다시 만나겠으니까 사모님이 나는 안 한대. 부지가 쏴해.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에 태어날 때는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탈리아의 보아리 밀스가 만든 건데 10개를 만들었을 때는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79억짜리를 만들었는데 동시에 10개가 다 팔렸어요. 다시 안 만들어. 이 명품이야. 명품까지 보면 다리는 명품은 시간이 가면 값이 올라가고 일반품은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사모님들이 입고 계시는데 혹시 이거 뭔가 방인지 아시죠? 이걸 갖고 싶은 거는 달력에다가요. 달력 그날에다가 똥을 쳐놓고 옆에다 화살표 해가지고 쓰세요. 똥이래서나 똥. 그러니 3월달에 달력을 할 때 이 똥이 나와. 남편이 이 똥이 뭐야? 그러니까 누비똥이다. 누비똥. 내 생일낸다. 근데 명품 가방과 일반 가방의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건 명품이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건 일반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명품이 되려면 가방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명품이 있단 말이야. 사람 명품은 뭐냐? 나이가 들수록에 세월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점점 쓰임받고 존경받고 하는 명품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이 들고 먹으면서 부자 없는 인생으로 또 저렇게 젊어서 잘 나가서 대인박 신세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은 다 조직관리라는 사람은 리더십 펠로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10이라는 얘기 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직의 생존 동력은 리더와 펠로우의 조화다 이렇다면 이게 이제 레프팅 하는데 여기 리더잖아요. 요 사람 말은 들으면 120입니다. 이 경험해본 건 알 거예요. 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리더십의 대가 피터 드래카는 이거 돌아가셨어요. 양반. 예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성원을 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다. 지위도 특권도 계급도 돈도 아니라 책임이다 이거예요. 리더는 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을 해서 인도하는 것 그게 리더 역할이고 따르는 것이 펠로우이기 때문에 이 둘이 조화 이루어야지 잘 나가는데 스스로 셀프 리더십이다 이게 셀프 리더십 뭐냐 스스로 하는 건 한 일을 첫째 하라 이거예요. 한 일을 첫째 하라. 내가 OX를 쳐놓은 거는요 왜 쳐놨느냐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딱 하나의 기준은 성공한 사람은 해야 될 일은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거 딱 따져보면요 그 사람 한번 여행해보고 얘기해보면요 그 사람의 성공 실패여부는 대개가 압니다. 얘기해서요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전부 지나간 얘기만 듣고 그러는 사람은 발전을 못합니다. 미래를 얘기해주겠습니다. 아 내가 동남아 여행 가서 이 물건을 진출할 거야. 아까 저 미국 저 수협회 회장님처럼 그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꿈을 얘기한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이다. 이게 첫째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누구와도 다투지 말아라. 이거는요 이기고 나면 그건 지른 겁니다. 어려든 나이가 먹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던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고 나서 진 사람이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맞은 놈은 다리를 펴고 자지만 때린 놈은 다리가 옹물이 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빨리 져라 이거예요. 져야. 져줘야 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잘해라. 이게 가깝다는 건 뭐냐면 무슨 뭐 촌이 가깝고 뭐 친척이 가까운 게 아니라 자주 보는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아니 가끔 보는 놈한테 만나면 그냥 갈비 사주고 뭐 온통 뭐 극장적인 짓고 그렇게 되는데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은 매일 보는 놈한테는 짜잘만한 놈 나타나는 놈이 있어요. 커피 한 잔도 안 사. 이게 나쁜 놈이에요. 매일 자주 보는 사람이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자주 보는 게 누구냐? 남자는 아내고 아내는 남편이고 가족은 엄마고 아버지. 자주 보는 사람이 잘해라. 그 다음에 가진 것을 베풀어주라 이거예요. 베풀어주면 다 돌아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이유 없이 덩치 더 오르다 보면 그 다음 무슨 생각하죠? 나도 한번 사야지. 베푸는 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질론, 그 사람은 원래 자질이 잘 태어나서 아니야 없어요. 누구라도 이 셀프 리더십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에는 파트너이 필요한데 팀워크가 되려면 뭐냐? 긍정하는 것, 경청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것. 이 모리노 감독이 토트넘에서 손흥민 처음에 갔을 적에 손흥민이 저 경기장에 뛰어나갈 때 손흥민의 기록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 모리노가 딱 손흥민을 어깨에서 탁 잡고 볼을 만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토트넘의 기둥이 될 거야. 난 내가 잘할 걸 믿어. 이렇게 감독이 떨리는 가슴으로 운동장에 나갈 때 격려해 주니까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뛰어나갈 때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거든요. 칭찬.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격려입니다. 격려는 잘못했을 때도 박수 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회 같은 데 가면요. 되게 뭐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어떤 때는 때로는 뭐 별로야 관심 없어. 그래도 박수 쳐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이게 다 말이거든요. 말로 돈 안 드는 말하는 거, 세금 안 부는 거, 이거를 낄낄매고 안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의 리더나 파더십에 좋아하는 팀워크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스트레스는 첫째는 불통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호텔을 침대 둘이 앉았다면 이건 부부가나 애인일 겁니다. 근데 만났으면 다른 걸 해야지. 세상에 여자 불러다 놓고 이거 보고 있어? 이거 하면 잘릴걸. 여자도 앉아가지고 지금 다른 고향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이 만날 때는 관점을 같이 봐야 돼. 관점 보는 점을. 그런데 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건 갈등과 스트레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지사지하는 것.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상대 같다고 역지사지에 생각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공무원이나 조직이나 직장에 가면 그 사람 능력이 있다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부구단을 잘해올까요? 뭐 미적분을 잘 풀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능력 있다는 사람은 소통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는데요. 어디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가서 용케 짝을 다 불러와요. 부킹. 응?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부킹 잘하는 사람 있다니까? 그런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사람이 영향이 있게 하는 거. 그 소통하는 게 뭐냐? 그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정말 사업 하나는 있죠.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으면 뭐냐면 이거예요.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거든. 의도 맞아가지고 아프면 이거 병 들어서 아프면 고통이 있으면 죽고 싶죠. 두 번째는 돈이 없어서 살길이 막막해. 사기로 자단 날렸어. 딱지 붙었어. 투자한 거 다 손해봤어. 그러니까 갈 데 없으니까 누가 이런 짓을 짓거리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죠. 세 번째는 뭐냐면 누명을 쓰고 명예시킬 때 내가 우리 후배하다가 공무원인데 꽤 고위직에 있었어요. 잘못해가지고 서대문 청주 교도소에 사설에 면을 갔어요. 갔더니 이슈가 딱 되더라고요. 선배님, 그래서 선배님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끼리면 나 예수 믿는 거 아는 놈이 뭐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럼 있지 이랬더니 나는 와보니까 없습니다. 아니 왜? 이랬더니 하나님이 있으면 죄 없는 내가 여기 들어있고 죄진 새끼는 밖에 놓습니까? 형무소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죄를 졌다 들을만하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명예를 실추하면요 적담이 생기잖아요. 이게 진짜 스트레스죠. 근데 인격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다 하는 사람 같이 다녀보면요 작은 일에 화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괜히 제일 나쁜 놈이 나는 짜장면 먹으러 가서 앉았는데 쥐잡아! 그래가지고 나가보면 별로 머리카락 들어있다고 떠들고 아니 그 주소대하거나 이런 얘기 그러면 이러다 다 내 짜장면들은 머리카락이나 뒤지라고 그러나 앉는 놈이 기분 나쁘단 말이야.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말아.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할 거냐? 그냥 방법은 소통은 대화가 소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성이군요. 오히려 말하다가 당신 지금 화났어? 이랬대요. 아니 안 났는데 얼굴 보니까 화났는데 안 났다니까?
화났잖아. 안 났다니까. 괜히 쓸데없는 물어봐가지고 싸움한다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는 맞장구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악하는 사람들은 이제 취임새를 하잖아요. 그지? 얼씨구 좋다. 그리고 특히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박수 주는 거. 그리고 함성 쳐주는 거. 여러분 나같이 박수와 함성 안 해요? 여자 연주들은요 자기 프로대 나가면 다 그거 하더라고요. 박수와 함성. 이 취임새거든요. 맞장구거든요. 그런데 소통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잘하면요 편가르기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적이 많이 생깁니다. 편가르기 없으면 이제 적이 없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절대 중립이야. 누가 말하든 간에 어느 쪽에 가가든 내 삭상은 있어. 근데 뭐 누구를 죽이고 누구 살리고 그 새끼가 나라를 망쳤고 이런 소리 할 때 나는 그냥 가답 안 해. 그냥 넌 그렇게 해. 내 생각이야. 내 혼자 생각은 있지. 이게 소위 편가르기에 가담은 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렸는데 유튜브를 하는데 손님들에 하루는 이쪽 사람마다 추켜세웠대. 이 사람이 대통령 딱 됐더니 그날과 구독자가 막 늘어나더래. 그 다음에 저쪽을 얘기했더니 또 쫙 나쁘더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시단 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보, 난 좀 어려서 그러니까 편가르기 나와. 그래서 상하 좌우를 다 이겨서 손을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 소통의 기술이 있다면 말이잖아요. 많이 인격이다는데 비판보다는 칭찬을 해야 돼. 말을 무조건. 그 다음에 말을 덜해야 nep이 된다. 사실 나도 말 안 해야 되는데 강사는 또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또 얻어줘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말을 덜하는 사람이 편이 많습니다. 말 많은 사람은요 절대 헤어질 때 저 새끼 지 혼자 떠들고 뭐 아이 새끼 말이야 뭐 잘난 척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적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화내지 말아야 해. 아까 얘기했지만 인격자는 화를 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야 돼요. 이 강사도요 아무리 말을 지가 잘해도 박사가 몇개 박사라도 박사라도 시청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하고 싶다고 아인슈타인이 어쩌고 뭐 이래 해보세요. 다 도망가요. 너 오늘 잘났다. 뭐야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었죠? 네. 아니더라도 취임새를 덕하게 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러면 내가 신나게 먹고 싶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르는 상처는 칼르는 상처보다 깊다. 근데 말이 칼르는 상처는 흉터만 남습니다. 근데 말 한마디 들은 것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거에서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엄마가 저 늑대 보러 가는 놈 새끼 귀신을 엄마하고 저 새끼 안 잡아. 이런 얘기 하면요 그게 가슴에 쌓이면 지워지질 않아요. 지워집니까? 그게 친구한테도요. 너 이 새끼 내가 물건 훔쳐갔잖아. 네가 더듬는 놈 아니야? 그 말 한번 들었다고 치보세요. 그게 지워집니까? 평생 보면 그 사람 보면 그 얼굴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게 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갈등이 생기자는구나. 근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경쟁을 싸워 이기면 됩니다. 근데 싸우다 이기면 이기더라도 상처가 남는 거예요. 서로 아파 겉에 치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나오면 서로 상처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회피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센 사자에게 덤빌 동물이 있습니까? 다 피하죠.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질질 뻔히 알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윗사람한테 덤비들어 하극상을 일으켜 자기가 독립운동이야?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합이라는 건 수용하는 겁니다. 이 지휘봉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지휘봉 가지고 이쪽으로 다니면 관악기가 딱딱딱 다니고 이쪽에 관악기가 하고 이쪽에 타악기가 터진거리고 이게 다 그냥 하지. 만약 합창이 노래 부르는데 베이스가 소프라노가 엘토가 화음을 맞춰봐야지. 내 혼자 잘났다고 해서 호암 지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더한 건 협상 타결하는 거 실리가 있다. 그 다음에 표면의 싸움은 지고 결과를 잃은 사람. 이게 지혜다. 갈등은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살아봐야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미국의 산을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정원이라고는 잘 산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게 잘 사는 거래요. 일본 사람들은 건강하고 가정의 화목에 잘 사는 거래요. 그 대한민국은 어떡해요? 우리나라는 부자고 출세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오복이 있습니다. 장수, 건강, 부, 요득, 고정명. 여기다가 또 복은 많아. 보면 뭐 자식복, 처복, 먹을복, 잠복, 돈복, 무족복. 아니 무족복이라 해서 나는 뭐 엄청난 자더니 자기 형은 진무점이래. 자기 건무점이래. 이것도 복이라네. 그런데 행복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내가 보니까 너는 행복해, 너는 불행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게 느끼면 요새 소확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소확행. 요새는 소장행이라고 해요. 길게 행복해야 된다. 그런데 그 행복이 뭐냐? 사실 여자들이 연애하든 중매하든 결혼하기 직전에 여자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금방 예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은 제자래요. 이제 어느 단계에 가서 결혼하자 그러면 여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나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 것입니까? 물으면 남자들이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잖아. 너 행복하게 해줄게. 그 대개 여자들은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말해도 어떻게 행복한데? 너 내가 손에 물 한 묻히게 해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문화행사 행복해 해줄게. 그래서 행복해야겠구나 싶어서 결혼할게요. 그런데 이 집에 가니까 고물장갑이 무지하게 많더래요. 이게 뭐냐 했더니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설거지할 때 이거 하라고. 이건 유머입니다. 이게 유머지. 이거 진짜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소리 하나 그러니까 애교로 맞으세요.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자살해야 할까요? 근데 우린 80억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부모도 물었잖아요. 깨끗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 한 번 기회를 멋지게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여기는 국가에 대해서 감사한다. 난 이 국가에 대해 판세까지 하느냐.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2시간 29분 29분 19초 2로 대우승했어요. 걔 이제 월경을 썼잖아요. 월경을 쓰고 사진을 찍었는데 일장기야. 동아일보에서 그 사진을 전송받아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일장기를 없애버렸습니다. 일장기 마사 사건 유명해지고. 근데 그 사건으로 동아일보는 폐기가 됐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요, 김연아 선수 우승하면 태극을 주잖아요. 그 넓은 사람들 앞에 태극을 막 뛰어다녀도 누가 아무도 신경 쓸 사람이 없어. 이게 국가잖아요. 국가요. 나는 신문 선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양반의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은 난 그 양반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볼 때마다 늘 느낍니다. 서대문 영문소에서 감옥에 갇히면서 어머니에게 편지 썼는데 그 편지 속에 이 시가 들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해방이 됩니다. 삼위각산이 일어나 터덩치를 추라도 죽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 좀 칠 그날이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와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보신각을 머리로가도 이르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자토가 나도 깊어서 수사하며 오히려 무슨 한이 나오니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합 넓을기 육조합이 광화문 육조합 넓을기를 울며 뛰며 뒹굴어도 난 반대에서 뒹굴어.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어도 넘어지긴 했는데 일어나기 힘들어도 안 뒹굴질 않아. 죽여버린 자가 산자토가 나도 육조합 넓을기를 울며 뛰며 뒹굴어도 내 중에 이 몸을 가지런히 높여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 행렬 앞에 둥둥둥 한 번만 울릴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거꾸로도 눈을 감게소이다. 난 시문씨가 쓴 애국시 중에 이렇게 애국시를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국가입니다. 이 국가를 그냥 내팽개칩니까?
이 국가가 어디 아무 들어가도 다 계속 둘 겁니까? 이 국가를 망하는 거 보는 걸 보고 있을 겁니까? 이 국가에 대한 걸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더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살아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84세가 됐어요. 평균수명이 지금 2023년인데 80년 노인인구 5% 시절에는 우리 단기 평균수명이 65세였습니다. 남자는 61세고 여자는 70세였습니다. 지금은 23년 되는데 남자가 81세고 여자가 80세입니다. 정말 발산이랍니다. 그 이제 안 주고 그러니까 무슨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뭐 이러지만은 사실 초고령 사회는 20%잖아요. 이게 내년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환갑잔치 할 때는 환갑잔치를 옛날에 성북구 그 성북동 앞에 환갑잔치 하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점심 먹었어요. 요새는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습니다. 칠순잔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팔순도 안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지금 노후 대책이 문제가 이렇게 줄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40살 먹던 애 일본을 갔습니다. 그때 일본의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10살이 더 높았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톨게이트에 가니까요. 톨게이트에 표 받는 사람들이 늙은들이 허연 머리에서 백발 쓴 사람들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젊을 때니까 야 일본놈들이 쌍놈은 쌍놈이다. 어떻게 늙은이를 갖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표를 받게 만드느냐 나쁜 놈들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박수 주는 노인들 한둘을 봅니까? 저거? 그 다음 주민센터에서 벽보 띄고 휴지 줍고 풀 뽑으면 그거 하려고 줄 선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서 다 도시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해방될 때만 해도 서울의 인구는 90만이었습니다. 6.25면 끝나고 전부 했을 때도 160만이었습니다. 이 1000만이 모였잖아요. 전부 도시로 모이는 게 농촌이고 다 벌어지가 초등학교 다 비교됐어요. 우리 다니는 비교됐고요. 2배 반이 있던 반이 5명 여름 줄어가지고 폐가 돼버렸어요. 거기가 무슨 이상이 들었다고요. 근데 도시를 이주했는데요. 도시에 오면 다 잘 살았잖아요. 마다들이 옛 농촌에서 부양책임이 있지만 지금은 마다들 부양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잘 살았어요. 근데 아니 자식들이 아버지 돈을 내니까 돈이 있어야 나도 없는데 능력이 모자라니까 노인 비용고책이 늘어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빈곤층이 37%입니다. OECD 국가는 평균 13%의 10배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가정의 행복의 가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사는 건 건강하게 애를 낳아서 행복 사는 게 목표인데 행복을 아니로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족에서요. 대화할 적에 가족끼리 대화는 노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말하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든 얘기하면 오케이 좋아 맞아 이래야지. 근데 더한 것은 특히 부부지간에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 애정 믿어야 돼요. 이거 마누라 바람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얼굴에 누들 바르고 어디라기요? 끝내려는 신호예요. 40분인데 어떻게 여기서 딱 끝낼까요? 아니요. 네, 조금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뭐 내가 이렇게 하다 이게 각본에 있는 얘기입니다. 다 있는 얘기인데 돈 믿어야 돼요. 월급 타 들어오는 거 통장에 들어오는 게 그것만 내 거지 따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꿈을 가치를 공유해야 돼요. 부인한테 말합니다. 10일 언제 가게 할 거야? 아니면 부인이 나옵니다. 3년 후에는 전세에서 나도 내 집 가지고 25번 때려서 사야지. 남편한테 꾸이 뭐야? 우리는 내 집 가는 거야 3년이래. 이래야지. 남자는 3년 안에 산다는데 아내는 내년에 당장 사달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유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즐기는 공통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 잘한 거 있지만은 집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걸 굉장히
의도적으로 합니다. 난 연속구 8시 30분 연속구 무조건 둘이 봅니다. 같이 보고 같이 죽일 놈 달릴 놈 같이 해야지. 그 죽일 놈 뭐냐? 그 악질 있잖아. 그거 어떻게 망하나 같이 봐야 돼. 그리고 같이 오케이 해야 돼. 특히 주말 연속구 이거 그 다음에 같이 운동하는 거 골프 뭐 여행 외식하는 거 이 가정 행복이요 즐거운 공통을 가져야 되지 이게 극적으로 이게 행복이라는 말을 드리면서 살아있는 게 행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름 아는 사람 이보균 맞아 나야 이게 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경력으로 쓰러졌어요. 걔 전기 충격보다 살아나가지고 아들들은 죽었다고 와서 울고불고 했는데 안에서 나는 중환자실에서 시합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14년간에 나왔을 때 이게 여기 전기 충격기도 한 그 근거 여기 있죠. 여기 전기 충격기 했던 자세히 보면 나와요. 적골에 그냥 멍들고 해가지고 내고 나왔는데 사실 기적으로 살았어요. 아내가 또 입원했어. 이사수를 했어. 답은 남편은 이 정도 돼야 남편이지. 해나 말거나 너 알아 나 그러면 내가 아파 많이 아파 힘들지 조금만 참어 이래야지. 근데 그래도 2달 만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우리는 서서 기념차를 했습니다. 훌륭한 남편이시네. 그런데 내가 또 넘어졌어. 아이고. 이게 넘어져가지고 의사 그 모서리에 가짜에 다쳐가지고 이 코가 3mm가 낮아지고 눈알이 깨지고 피가 나오고 이 꼴이 된 거야. 이래가지고 중환자 가가지고 이게 된 나야. 여기 6월 29일이잖아. 근데 7월 4일날 대명 콘도에서 최종지 새마을 연찬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나만 이 담당자가 아니라 그런 미친놈이야. 지금도 생각해도 참 대단한 놈이야. 죽더라도 와 죽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일 갔다니까. 야 한명수 썩나서 갔어. 눈에 멍이 들었으니까 썩어서 갔어. 내가 장례에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죽거든 장례 여러분이 치러줘야 돼. 박수를 맞췄는데 그때 박수의 의미를 지금도 모르겠어요. 죽으라는 박수인지. 그러듯이 시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동창들 보세요. 죽은 사람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죽고 약 먹어 죽고 자살하고 뭐 이혼하고. 그런데 가족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혈육이라는 거예요. 혈육. 혈이 뭡니까? 피잖아요. 육아니까 고기잖아요. 고기와 피가 같은 피가 이거예요. 이게 혈육입니다. 죽으면 뭐가 되냐? 6월만 남아요. 부모, 아까 자녀 얘기인데 우리가 엄마, 여기서 딱 헤어지고 끝나는 게 엄마예요. 근데 아까 엄마 시를 낭송한 분은 어디 계시나? 아, 난 눈물이 짠나더라고요. 우리 이런 시 있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들은 줄 알았어요. 김석희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엄마는 들은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도로 대충 푸트박에 접수 못하고도 엄마는 그래도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도 다 먹이고 혼자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 이 할머니 보고 싶다. 엄마의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엄마를 본 후 아, 엄마는 그래서는 안 늙으셨습니다. 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우리가 일가라고 하면 성이 같은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 삼촌, 사촌, 팔촌 이게 일가입니다. 친척이라면 외가, 고종, 이종, 처가하면 장인, 장모, 처남, 처족과 이 모든 게 결혼사진 찍을 때 다 나가잖아요. 이 서로 행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모두가 만족한 가족이 돼야지. 여기 앉아갖고 난 저 새끼가 옆에 이게 이쪽에서 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웃 사촌이 형제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 그다음에 가족의 비극을 피해서 자잘 갖추라는 게 뭐냐면 사실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족은 뭐냐면 건강, 치료, 정기적인 수입, 원만한 인간관계 이건 기본입니다. 이걸 안 하고 하면 돼. 등 돌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 요새 조론이라고 뭐 어느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유언되고 뭐 결혼 안 하더라도 인도 부부 한 집에 살면서 밥을 따라 먹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알아요. 사는데 밥을 따라 해 먹어요. 말을 안 해 하루 종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래요. 근데 얼굴을 나 싸우지 마시고 선생님 보고 그러는 소리는 전혀 아니니까. 그런데 자 이제 갑시다. 사실 인도 부부 깨잖아요. 원이 있다. 첫째는 의심하면 모래성입니다. 도무지 새나가면 회복을 가능합니다. 도박하거나 낭비를 해서 부채가 증가하면 그 가정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못된 일이라면 법부자가 되면 가정을 깰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